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에 슬슬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5선 송영길 의원은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송 의원이 개헌론을 꺼낸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송영길 의원 하면은 아주 중진 의원이고 86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고, 예. 8월 전당대에서 당 대표로 출마가 예상되는 분 아닙니까? 지난 전대에서도 당 대표로 나왔다가 낙선을 하신 분인데, 이럴 정도 정치인이 이런 개헌론을 꺼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좀 튀어보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충분한 감각을 가지고 또 그 발언이 미칠 파장까지를 감안하면서 얘기를 꺼냈으리라고 보는데, 송은이의 생각이 뭘까요? 예, 물론 이제 당대표 이제 출마 이슈 선점론으로서 제기를 한 거지만, 예.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내에서 개헌을 이제는 추진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송영길 의원이 개헌론을 제기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송 의원이 속해 있는 86그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예.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 깊숙한 곳까지도 나름대로 뭐 구체적인 상의를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감을 맞췄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6 그룹의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1987년 87년 체제에서 9차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데, 예. 이 헌법이 그동안에 개정이 안 되면서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이 방향성의 문제인데, 예. 이 586 그룹들과 현재 청와대 그룹에서는 좀 소위 말하는 자기들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2018년 3월 26일 날, 그러니까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개헌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조국이 자기가 그걸 이치에 있지도 않는데 법무장관도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이 다 발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개헌의 내용들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 그 개헌 발의안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인영 원내대표, 예, 맞아요. 이인영 의원도 586 그룹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예. 이번에 총선 결과가 좋으면은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개헌 내용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번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이 거의 190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한 10석만 하면은 문제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과신, 자신감, 발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헌론은 권력 구조 문제가 일반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만은, 지난 2018년에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개헌안이라든가 지금 여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물론 뭐 권력구조 문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형이랄까 이런 쪽에 좀 치중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체적인 방향은 좌파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예. 개헌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내용이 보면은 권력 구조는
이제 뭐 4년 연임제. 예. 그래서 왜냐하면 국정의 뭐 지속성,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타이틀 아래에 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불공정, 불평등 시장 질서를 시정하기 위해서 뭐 토지 공개념 같은 거를 헌법에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뭐 이인영 원내대표 했던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전문에 이제 운동적인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네. 그다음 6월 항쟁의 정신을 추가하고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적인 개념인 자유민주적 뭐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자유를 빼는 쪽으로 민주적 이렇게 기본 질서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좋은 말로 하면은 사회성 강화지만은 비판을 하자면은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그다음에 개인과 경제의 자유를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안이 제출됐고 지금 여권에서 송영길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나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총선이 끝난 뒤에 개헌론이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 하나는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거기에다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2004년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 탄핵 여파로 탄도리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탄생하면서 152석을 얻어가지고 과반을 얻으면서 4대 개혁 문제를 꺼냈다가 당내 분열뿐만 아니라 3년 후에 대선에서도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국고법,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일었는데 막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번 당선자 대회에서도 의원들한테 겸손과 자제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은 뭐 개헌을 안 하겠다든가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략적으로 당분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호퇴랄까 그런 전략적 의미라고 봐야겠죠. 네,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노련한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직후에 이런 국정의 큰 과제들을 꺼내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호흡을 조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 코로나 문제가 조금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라든지 또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또 언론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역할 분담을 해서 586 그룹에서 전반적인 뭐 헌법 개정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오고 본인은 노련하게 뒤에서 뭐 전반적인 것을 조정하는 또 조절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윤건영 당선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복심 중에 복심으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뭐 이해찬 대표와는 달리 국민의 뜻은 속도에 있다. 말하자면은 개혁 과제를 촛불 정신을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졌던 여러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얼마 전에 냈어요. 예.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 가려져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 뭐 성과를 낸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문재인 정권은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좀 성과를 내자.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은 상당히 속도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몇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개헌론도 송영길 의원이 제시를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도 고치자. 예. 그리고 4.27 남북 판문점 그 공동선언 이것도 국회에서 비준이 안 돼 갖고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촉매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과반이 넘었으니까 뭐 비준을 하자. 거기에는 뭐 또 선거법 얘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으로 깔고 있고 예. 다른 문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합치면은 180석 완전 거대의 당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와 행정부 권력을 장악했죠. 그 다음 또 사법부, 헌법재판소 권력을 장악했죠. 또 언론도 상당 부분 뭐 방송을 비롯해서 이 지금 거의 신문 장악하고 언론들이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이 또 일부 유튜버에서 비판적으로 나온 것까지도 지금 봐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조만간 손을 보겠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아마 뭐 손을 좀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시민 단체들 뭐 많지 않습니까? 또 뭐 민노총과 한노총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뭔가 우리가 막 힘을 가지고 독선 독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윤건영 당선자가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2018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그 연초 기자회견 때 예. 이제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주도하기에는 동력을 상실했다. 예. 개헌 동력을 회복하느냐 여부는 국회의 몫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만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3월이 되면은 뭐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1년 네. 동안은 후보 선출과 대선전을 치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래 하반기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 뭐 조금 추진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뭐 그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때 했던 합의문의 일부 추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 같고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촉대를 메고 아마 발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7월에 공수처가 발족을 하는데 그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더불어 시민당 쪽에서 뭐 히틀러에까지 비유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론의 눈치를 보겠지만 이 문제도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개헌을 하려면은 우선 청와대도 양해를 해야 하거든요. 개헌안이 본격화되면은 개헌 논의가 사실상 모든 것이 거기에 빨려드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고 권력 누수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또 하나는 대권 주자들이 생각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 되겠다 확실하다 한 사람들은 개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개헌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낙연 지금 전 총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주 독주 체제로 가고 있더라고. 40.2%가 나왔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 자릿수 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14.4% 이런 정도로 나오고 보수 후보는 홍준표, 황교안 이런 분들은 6, 7%니까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생각도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뭐 여권 내에서 이제 대선 주자들, 그다음에 야권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은 결국 이제 권력 구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치 구조 개편 문제인데 그 나머지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통치 구조보다는 나머지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헌 예, 몇 번째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 예. 내용 중에서 예를 들자면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 그래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공급, 세금, 규제를 강화하겠다. 쉽게 말하면 종부세, 세금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겁니다. 개인적 소유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문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헌법에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 표현이 없다.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좌파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 중에 노동 중심적인 사회를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을 타파하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강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만약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업의 노동자 단체의 이사진 경영 참여를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오너들이 또 주주들이 자체적인 의사결정, 투자결정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족쇄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그건 외에도 뭐 이익 공유제를 하자든가 예. 또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 등에 대비해서 또 어떤 급변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유보금 이것도 다 풀어서 쓰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선 재벌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뭐 아까 말씀 조금 드렸지만은 헌법에 지금 마지막 남은 뭐 특정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부 보수 언론들, 그 다음에 종교 단체들, 특히 이제 기독교를 이제 네. 뭐 목표로 삼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뭐 자유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헌법 개정에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와 언론과 또 경제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국가 사회주의로 갈 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거 경쟁력, 생산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 번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 지난 총선에서 개헌선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것이죠. 1987년 체제가 어느 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서 우려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기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질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의 문재인 또는 친문 민주당 정권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물론이고 과거 이해찬이가 얘기했던 대로 20년, 30년, 50년 장기 집권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틀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그런 저런 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개헌론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재편, 독식하려고 하는 뭐 생각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치구조 개혁과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 송영길 뭐 의원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도 뭐 4년 중임제 네. 하게 되면 이제 8년은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뭐 20년, 30년, 100년 가는 이제 정권을 만들겠다. 실제로 뭐 일본 같은 데가 거죠. 그렇게 예.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 그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게 이제 5년 단임제와 더불어서 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 한 사람한테 권한을 맡겨놓게 되니까 이게 국정 운영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친인척, 측근
부정부패 비리로 매번 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또 임기 도중에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나 측근들이 이게 부정부패로 감옥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아니면 책임 총리제로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내각제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아마 범여권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나 연임제, 거기다가 총리한테 권한을 조금 주는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는 그러니까요. 방향으로 이제 개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개헌론 자체가 코로나 이런 사태 속에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그래서 시기상조론이 강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슬슬 군부를 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권 재창출, 나아가서 장기 집권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내려지면은 본격적으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